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조선시대 강원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덕구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홀로 자랐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내였지요. 비록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돌았지요. 덕구야,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벌써 소에게 꼴을 주고 있다니. 네, 마님. 일찍 일어나는 새가벌레를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덕구의 성격은 밝아 보였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엔 언제나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주인 집 마당을 쓸고 소를 돌보고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 나르는 일상이 반복되었지요. 그렇게 해가 뜨고 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동안 덕구의 마음속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덕구는 달빛 아래 우물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내 팔자가 왜 이리 굽었을꼬? 나는 언제쯤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때 갑자기 우물 속에서 한 여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깜짝 놀란 덕구가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지만 그곳엔 그저 그의 쓸쓸한 얼굴만이 비추어질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환상까지 보는구나. 내 정신 좀 차려야겠다. 덕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자신의 반쪽을 만날 수 있으리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이튿날 덕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의 마음이 더욱 울적한 게 아니겠습니까? 덕구야, 무슨 일 있냐? 오늘따라 얼굴이 어둡구나. 주인 영감님의 물음에 덕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영감님. 그저 요즘 들어 외로움이 많이 느껴져서요. 그여,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 장가도 못 갔으니 그럴 만도 하지. 하지만 조급해 말거라. 너같이 성실한 사내에겐 반드시 좋은 인연이 있을 게야. 영감님의 따뜻한 말씀에 덕구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덕구는 마을 어귀에 있는 개울가로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빨래를 두드리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누군가 있는 것 같았는데. 덕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게 무슨 향기지? 꽃향기 같기도 하고. 덕구는 잠시 넋을 잃고 그 향기에 취해 있었는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묘한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무언가 특별한 일이 곧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지요. 에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빨리 빨래나 마저 해야지. 덕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빨래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덕구의 하루는 끝이 났고 그는 또 다시 외로운 밤을 보내야 했지요. 다음 날 아침 덕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주인집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들떠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지요. 덕구야, 오늘 뒷산에 가서 나무 좀 해오겠나? 네, 영감님. 지금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덕구는 도끼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지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그의 마음속 이상하리만치 설렘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하며 이리저리 산을 돌아다니던 덕구는 문득 멀리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를 들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덕구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눈앞에 펼쳐진 깎아지른 절벽 끝에 한 여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저걸 어째? 덕구는 황급히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인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가녀린 몸매, 그리고 슬픔에 잠긴 듯한 아름다운 얼굴. 덕구는 순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가씨, 거기서 무얼 하시는 겁니까? 위험하니 어서 이리 오시지요. 덕구의 외침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덕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제발 그만두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죽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덕구가 조심스레 다가가며 말했지만
여인은 대답 없이 다시 절벽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 돼요! 덕구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여인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잃은 두 사람은 그대로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는데 다행히 절벽 아래쪽은 경사가 완만해져 다행히 두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요. 잠시 후 덕구가 먼저 정신을 차려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덕구는 품에 안긴 여인을 걱정스레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덕구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당신은 왜 저를 구하신 거죠? 네. 그게 사람이 위험에 처한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않습니까? 덕구의 말에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월화라고 합니다. 당신이 제 목숨을 살리셨네요. 네. 저는 덕구라고 합니다. 근데 아가씨, 아니, 월아씨,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월화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만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월화의 말에 덕구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동시에 그의 마음 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월아씨, 힘들더라도 죽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덕구의 말에 월화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당신은 몰라요. 제가 지금껏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덕구의 말에 월화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덕구의 말에 월화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덕구는 월화를 부축하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설렘과 함께 걱정이 교차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 그리고 이 이상한 느낌은 뭘까? 덕구는 자신의 마음속 변화를 느끼며 살짝 당황했지만 지금은 월화를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하였고 덕구는 월화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 한적한 정자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지요. 하지만 월화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한 걸 느낄 수 있었지요. 월아씨,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덕구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월화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괜찮습니다. 덕구 씨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덕구는 월화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때 월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덕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월화의 눈을 봤지요. 월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8배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제게 너무나 잘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혼인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월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구는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고난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박복하다며 저를 학대하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저를 다시 시집 보내려 했죠. 하지만 전 남편과의 추억이 너무 소중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덕구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월화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노비처럼 부렸고 마을 사람들은 저를 불길한 사람 취급했죠. 그렇게 3년을 견디다 못해 오늘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거예요. 이야기를 하던 중 월화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덕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월아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승에 계신 남편님도 그러길 원치 않으실 거예요. 덕구의 말에 월화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덕구 씨,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따뜻한 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시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그 지옥 같은 나날이 반복될 텐데. 덕구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지요. 제가 월아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일하는 집에 머물러 계세요. 주인 영감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월화는 놀란 듯 덕구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 때문에 덕구 씨가 곤란해지시면 어쩌죠? 괜찮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덕구의 말에 월화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는데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며 덕구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감싸 안았지요. 그 순간 덕구의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월화의 향기에 취해 그만 그녀를 덕꼭 안았는데 덕구가 황급히 팔을 떼자 월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덕구를 향한 고마움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고마워요, 덕구 씨.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덕구는 월화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정자를 빠져나와 덕구가 일하는 집으로 향했지요. 그렇게 덕구는 월화를 데리고 주인 집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아직 그 감정의 정체를 알지 못했죠. 덕구는 월화를 데리고 주인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행히 주인 영감님은 월화의 사정을 듣고 그녀를 머물게 해주었지요. 하지만 덕구의 처소는 좁고 누추했기에 월화는 주인집 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월화 씨,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가 자주 찾아와 살펴드리겠습니다. 덕구의 말에 월화는 고개를 숙이며 수줍게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덕구 씨.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났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덕구는 틈틈이 월화를 찾아가 그녀의 안부를 살폈고 월화는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에 위안을 얻었고 점점 더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덕구는 월화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는데 월화는 촛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군요. 네, 덕구 씨. 잠이 오지 않아서요. 덕구는 월화 옆에 앉았는데 촛불 빛에 비친 월화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지요. 사실 오늘 덕구는 큰 결심을 하고 월화를 찾았지요. 월화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월화 씨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산에서 봤을 때부터 줄곧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놀란 듯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덕구님, 사실 저도 덕구님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과부의 몸인지라.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월화 씨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덕구 씨를 많이 좋아해요. 그러자 잠시 후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답니다. 촛불이 깜빡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고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하나로 합쳐졌지요. 그렇게 꿈 같은 하루가 지났지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들었어? 김판선의 머슴이 어디서 과부를 데려와 살림을 차렸대. 아이고, 세상 좋아졌네. 천한 머슴 주제에 양반집 과부를 데려와 살다니.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 소문은 곧 월화의 시댁 귀에까지 들어가서 난리가 났지요. 월화의 시아버지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 며느리가 천한 머슴과 살고 있다고? 시아버지는 당장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 주변을 살폈고 마침내 덕구와 월화를 발견했는데 두 사람은 우물가에서 살짝 떨어진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요망한 것들이 감히! 시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덕구가 월화에게 물동이를 건네자 월화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거자! 어찌 감히? 우리 집안의 체면을 이리 짓밟느냐? 시아버지의 고함에 덕구와 월화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순간 월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감히 아버님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제 우리 집안과 아무 상관없다! 시아버지가 월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자 덕구가 황급히 나서며 말했지요. 어르신, 진정하십시오. 월화 씨에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닥쳐라. 머슴인 내가 뭔데 감히 나서느냐. 시아버지는 덕구를 마치 자신의 머슴 대하듯 했는데 덕구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덕구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월화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시아버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넌 이제 우리 집안에서 쫓겨났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시아버지는 월화를 거칠게 밀치고는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결국 월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덕구는 월화를 안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오라 씨, 진정하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자 월화는 덕구의 품에 안겨 느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는 이 둘을 갈라놓기 위해 더 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덕구와 월화는 평소처럼 은밀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은은히 비추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지요. 오라 씨, 우리 이대로 도망가면 어떨까요?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덕구의 말에 월화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잡히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저 때문에 덕구 씨까지 힘들어지는 건 싫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횃불 빛이 보이더니 여러 명의 사내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있다! 저 멋진 놈과 함께 있어! 월화의 시아버지와 시댁 식구들이 달려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구는 재빨리 월화를 감싸 안았지요. 오라 씨, 어서 도망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에워쌌고 시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요망한 거 끝까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하다니. 시아버지는 월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덕구가 황급히 나섰지만 시댁의 장정들이 그를 막아섰지요. 놓으십시오. 오라 씨를 데려갈 순 없습니다. 덕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여러 명의 장정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땅에 넘어져 몸부림치며 외쳤습니다. 월화 낭자! 월화는 덕구를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으며 말했지요. 덕구님,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월화를 끌고 가려고 했지요. 덕구는 온 힘을 다해 일어나려 했지만 장정들의 발에 밟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웬 소란이요? 주인 영감님이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영감님은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지요. 여보시오. 이리 한밤중에 남의 집 사람을 끌고 가려 하다니. 이게 무슨 짓이오? 시아버지는 코웃음치며 대답했습니다. 감히 누구더러 남의 집 사람이라 하시오. 이 여인은 우리 집 며느리요. 내 마음대로 데려가도 되는 거요. 영감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리 폭력을 써서 끌고 가는 건 옳지 않소. 일단 진정하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시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좋소. 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이 여인을 잘 지키고 있으시오. 잠시 후 시아버지 일행이 떠나자 영감님은 덕구를 일으켜 세우고 월화를 안심시키며 말했지요. 걱정 말거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마. 덕구는 영감님께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감님. 하지만 내일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영감님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하지만 너희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그날 밤 덕구와 월화는 서로를 꼭 붙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그들의 사랑은 이제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이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덕구와 월화의 운명에 대해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그들의 사랑을 응원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에휴, 세상이 뒤집어졌네. 천한 머슴과 양반집 과부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야. 진실한 사랑이라면 신분이 뭐가 중요해? 난 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소문들 속에서 덕구와 월화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아버지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마을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지요. 월화의 시아버지가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 다시 찾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덕구는 월화의 손을 꼭 잡은 채 주인 영감님 집 마당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시아버지 일행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은 더욱 험악해져 있었고 그의 뒤로는 마을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제 됐겠지. 어서 저 요망한 것을 내놓아라. 시아버지가 소리치자 덕구는 월화를 감싸 안으며 맞섰습니다. 안 됩니다. 월화는 데려가실 수 없습니다. 상황이 점점 험악해지자 주인 영감님이 중재에 나섰지요. 여보시오, 진정들 하시오. 이렇게 난리를 피우면 무슨 해결이 되겠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군중 속에서 한 노파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월화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랐지요. 아니, 저분은 아버님 댁의 김씨 할머니신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지? 노파는 천천히 걸어와 덕구와 월화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무거운 비밀을 간직한 듯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지요. 내가 더는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없구나. 노파의 떨리는 목소리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월화의 남편은 병으로 죽은 게 아니야. 이 말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월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노파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지요. 그날 밤 난 모든 걸 봤어. 시아버지의 새 부인, 그 여자가 머슴과 뒤엉켜 있는 걸 월화의 남편이 목격했지. 노파의 말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끼어들며 말했지요. 뭐라고?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노파는 시아버지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새 부인은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까봐 독을 탄 술을 월화의 남편에게 먹였어. 그리고 그 죄를 월화에게 뒤집어 씌운 거야. 이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고 월화는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니, 이럴 순 없어. 덕구는 월화를 부축하며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왜 이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노파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새 부인이 나를 협박했어. 입을 열면 내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단다. 노파의 충격적인 고백에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새 부인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지. 노파의 말에 시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노파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파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새 부인은 시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월화를 모함하여 내쫓았어. 그리고 시아버지를 조종하여 월화를 핍박하게 만들었지. 이 말에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그럼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다 새 부인의 계략이었단다. 그녀는 월화를 내쫓은 후 시아버지의 귀에 대고 월화가 불길하다느니 집안의 재앙이라느니 하며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지. 내막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말했지요.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노파는 시아버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요. 새 부인의 간악한 술수에 넘어간 거지.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짓말이야. 모두 거짓말이라고. 제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말을 믿겠어요? 노파는 새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모든 걸 다 봤어. 내가 머슴과 뒹굴던 것도, 월화의 남편에게 독을 먹이던 것도, 그리고 월화를 모함하던 것도. 새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새 부인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지요. 거짓말이야. 모두 거짓말이라고.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는데 그는 바로 머슴이었지요. 더는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사실입니다. 머슴의 고백에 새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묻어나왔지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새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내가 어찌 이런 짓을... 새 부인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월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덕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이제 다 끝났어요. 월아 씨, 당신의 결백이 밝혀졌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월화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가득했지요. 월아야, 내가 잘못했다. 이 못난 시아비를 용서해다오. 월화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용서와 연민의 빛이 어려 있었지요. 아버님, 월아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할 수 있겠니? 그 모습을 본 덕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새 부인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시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새 부인에게 걸어가 말했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내 죄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새 부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고 시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지요. 이 여인의 죄를 엄중히 다스리겠소. 관아에 넘겨 합당한 벌을 받게 하겠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새 부인은 곧 관아로 끌려갔고 그녀의 만행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지요. 한편 시아버지는 다시 월화와 덕구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덕구라고 했나? 그동안 내가 월아를 지켜준 것에 대해 고맙구나. 자네의 변함없는 사랑에 이 늙은이가 크게 감동했다네. 덕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하지만 전 그저 제 마음을 따랐을 뿐입니다.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월화와 덕구의 손을 맞잡게 했습니다. 이제 너희 둘의 관계를 인정하마.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며느리, 너도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행복하거라. 이 말에 월화와 덕구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지요. 야, 드디어 됐구나. 축하하네. 정말 축하해. 며칠 후 마을에서는 월화와 덕구의 혼례식이 열렸는데 시아버지는 직접 주례를 섰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이들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신방에 들어선 두 사람, 월화가 수줍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구님, 이제 정말 우리 부부가 됐네요. 덕구는 월화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월아 씨,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지요. 그들의 사랑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한편 새 부인은 그녀의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았지요. 그녀는 관아에서 곤장 80대를 맞고 먼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월화와 덕구는 아들을 낳았고 그들의 가정은 날로 화목해져 갔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손자를 보며 행복한 노후를 보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전해 내려갔습니다. 진실한 사랑의 힘, 용기 있는 고백의 중요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입니다. 이렇게 월화와 덕구의 사랑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깊어졌으며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힘, 용기 있는 행동의 중요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담TV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